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내일이 아니죠. 오늘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할 건 해야죠. 예, 구매 가이드 촬영하고 떠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바로 지금 게임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볼게요. 첫 번째 게임, 두둥. 자, 첫 번째 게임은 더 마인드 소울메이트입니다. 이 게임은 저희가 그 코이랑 같이 한방의 신작 소개 영상으로 나왔죠. 그래서 게임 더 마인드 시리즈의 3편 좀 더 쉬운 느낌의 게임인데요. 쭉 살펴보면 여기 영상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면 지금 구매하실 경우는 이제 슬리브랑 마커펜 같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더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텔레파시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카드를 이렇게 서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변형 룰로는 이제 뒤집어서 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보여진 채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가서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둘 다 있는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마인드 소울메이트에서는 기본 룰 자체가 카드를 뒤집어서 비하인드로 내고 대신 예언자라는 그 역할이 생겼어요. 예언자가. 그래서 서로 여기 써있네요. 이렇게 앞면으로 놓고 대신 뒷면으로 놓고 카드 장수가 그리고 더 마인드는 1에서 100까지 써 있고 더 마인드 소울메이트는 1에서 50까지 써 있습니다. 그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으로 놔야 되는 카드가 1에서 50, 내림차순으로 내려놔야 되는 게 또 1에서 50. 그렇게 해서 그것도 100장 있고요. 쭉 보면은 단계별로 역시 클리어를 해야 되는 협력 게임입니다. 그래서 생명 카드도 이렇게 있고요. 1에서 50까지 카드 중에 레벨 1단계를 보면은 이렇게 4장을 펼쳐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4장 중에 예언자가 3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제 플레이어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턴에 예언자가 4장 중에 3장을 보고 그 중에 한 개의 숫자만 이 판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역할이 여기서 제법 중요한 게 이 3장을 보고 숫자가 애매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겠다, 이것 때문에 헷갈릴 만한 것을 적어 놓으면은 모두에게 약간 공통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언자 왼쪽 사람부터 이 4장을 이제 나눠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 차례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텔레파시 게임이다 보니까 눈치 게임이에요. 내 손에 있는 카드가 낮은 것 같아. 그러면 내려놓고 뒤집어서,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내려놓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카드를 내려놨으면 이제 다시 앞면으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앞면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오름차순으로 됐으면 성공해서 레벨 2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근데 틀렸어. 그러면은 생명칩 하나를 잃고 카드 중에 숫자 하나 힌트를 적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레벨이 총 12까지 있는데 생명칩이 4개가 있거든요. 생명 카드가. 저희가 도전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희가 12까지는 돌파를 못했고요. 많이 가야 7, 8. 지금 그 정도 단계인데 게임이 2명이서도 괜찮고요. 확실히 3명, 4명도 괜찮고 인원수를 좀 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이 좀 교차되는,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 3명이 손이 탁탁탁 겹쳐가지고 한 끗 차이로 뭔가 실패하고 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아슬아슬함이 좀 더하는 게임이기도 한데 어쨌건 크게는 인원수를 타지 않는 게임입니다. 협력 게임 좋아하시고 텔레파시 그런 류 좋아하신다면은 이 게임 더 마인드 소울메이트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더 마인드랑 익스트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차라리 더 마인드 소울메이트로 시작하시고 이게 괜찮으셨다면 이제 더 마인드 그리고 익스트림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상 더 마인드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예, 다음 게임은 펜시 페더스입니다. 펜시 페더스도 아까 저희가 영상에 보시면은 2개를 같이 찍었죠. 더 마인드 소울메이트와 함께 펜시 페더스도 같이 찍어서 이 게임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임인지 아예 플레이스루로 느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룰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 팩 하나가 1대1, 이게 2인 전용 게임이에요. 팩 하나를 사면은 1대1로 즐길 수 있는데 또 재밌는 점은 팩을 하나 살 때마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팩 하나가 2인 기준이니까 4인이서 즐기시고 싶으면 팩 2개, 6인까지 즐기시고 싶으면 3개를 사서 최대 6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2023년 오스트리아 올해의 게임상 최고의 카드 게임 부분. 이게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리얼한 그래픽이라서 좀 거부감이 좀 있을 법한데 실제 게임을 해봤을 때 괜찮았어요. 이 게임은 1대1 게임으로 당분간은 게임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 5손가락? 한 10손가락 안에는 좀 많이 들어가겠다 싶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게임의 기본 메커니즘은 색 컬렉션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죠. 여기 이제 왕관이 점수인데 이 카드를 가져가면 이 왕관이 점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덧 그림 있는 것 같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져오면서 점수를 획득하는데 색 컬렉션을 할 때 잘못 가져가면 이제 벌점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녹색과 F 하면 유명한 프리드만 프리제의 작품입니다. 펜시 페더스죠. 또 리플레이성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6개의 덱을 여기서 보면은 모두가 동물 카드거든요. 그래서 한 종류에 6장씩 들어가 있는데 12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종류.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는 6종류만 사용하는데 어떤 종류의 6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메타가 어떤 걸로 점수를 노려야 되는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물 카드 총 6인까지 하지만 2인이서 할 경우는 이제 나무 디스크가 2개가 들어있어서 스티커는 양면으로 붙일 수 있으니까 총 4개까지만 우선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시작은 이렇게 카드를 앞에 5장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더미덱을 쌓아놓습니다. 자신의 턴에 이 마커를, 자신의 말을 내가 먹고 싶은 카드까지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말을 놔두고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이 또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항상 시작 턴은 맨 뒤에 있는 말이 전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칸에 말이 같이 있는 경우는 그 위에 말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냥을 해서 나갑니다. 얘가 나갔죠. 그러면 이제 내 턴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내 턴에 이 말, 내 말이 위치한 카드와 그 뒤 카드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선택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카드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온 카드는 내 더미로 가져와서 이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는 약간 하드 모드로 그 카드들도 기억력 게임처럼 볼 수 없게끔 하면은 뭔가 쫄깃쫄깃한 기억력 느낌이 더 가미가 돼서 1대1 대결로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은 뒤에 또 이제 앞으로 배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내 토큰을 배치했을 때 내 앞으로 항상 카드가 5장이 되게끔 또 깔아놔야 됩니다. 언제나 카드는 항상 5장이 내 앞에 있고 내 턴에는 내가 위치한 카드와 뒤 카드를 먹는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다가 더미가 다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더 이상 오픈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앞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거든요. 맨 카드 더미 앞으로 나가면 이제 그때 그 플레이의 턴은 종료가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게임은 종료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이제 먹은 카드를 열어봐서 뭐 점수, 요거는 이제 왕관의 점수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돼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점수 계산 방식이 재밌어요. 셋 컬렉션이다 보니까 어떤 거는 많이 모으면 점수인데 너무 많이 모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거는 조금 먹으면 어설프게 먹으면 마이너스고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 뭐 어떤 거는 페어가 되면 점수고 페어가 안 되면 마이너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점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어떤 카드의 종류로 6장을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 이걸로 점수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2명이서 우선 즐겨보고 이 게임 괜찮다, 여러 명이서도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같은 팩을 한 2-3개 주문하는 그런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1대1로 즐겨봤지만 1대1로 즐겼을 때 뭐가 부족하다, 좀 가벼운데 느낌 그런 건 없었고, 정말 1대1로 꽉 찬 최근에 즐긴 게임 중에서 1대1로 괜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펜시 패더스 지금 10월 18일까지 이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카드 게임 간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해봅니다. 13,200원이에요.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푸톨레마이어스입니다. 이 게임은 지금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26일 남았는데, 이 작가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지킬 대 하이드, 지킬 박사 대 하이드 있잖아요. 만두게임즈에서 출시했던 그 게임을 만드신 작가님, 건일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이 게임도 역시 트릭 테이킹의 게임인데, 건일 작가님이 트릭 테이킹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이 게임도 트릭 테이킹 베이스 1대1 게임입니다. 트릭 테이킹 하면은 이게 1대1로 만들기 조금 어려운 애매한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수트를 따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최소한 3-4인으로 만들었을 때 재밌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지킬 앤 하이드도 그랬고 푸톨레 바이어스도 1대1 트릭 테이킹인데 굉장히 참신한 요소가 담겨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제가 이 녹화를 찍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푸톨레 마이너스 배워보게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룰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잡으실 수 있고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냐면 이게 낮이고 이쪽이 밤입니다. 그래서 행성을 관측한다라는 그런 테마인데, 행성 토큰들이 그러니까 수트라고 보시면 돼요. 각 5개의 수트가 있는데 그 수트마다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낮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밤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돈다고 보시면 돼요. 각자 카드를 나눠 갖고 카드를 내려놓고 그 카드 그림의 그 행성이 그 숫자만큼 올라가는 건데요. 게임의 목적은 톤을 다 터는 겁니다. 2번 손패를 먼저 털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자신의 턴이 되면 이제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내려놓기 전에 세팅에 이 카드 4번에 내려놓은 이 일시 카드는 트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재미난 변주를 담는 요소인데, 우선 4에다가 세팅을 해놓고요. 자신의 턴이 되면은 행성 카드를 내요. 예를 들어서 화성을 먼저 냈다고 칠게요. 그러면 화성이 2니까 빨간색 토큰이, 화성 토큰이 2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은 카드를 낼 때 앞선 사람이 냈던,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행성 카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포테이토 팬 같이 누군가가 수트로 낸 카드를 내면 안 된다라는 조건처럼 마스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이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제한 조건이 붙는데, 이 행성이 올라간 기준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행성 카드를 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올라가고 밤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조 사이에서 숫자를 보면은 더 높게 점점 놔야 된다는 거예요. 화성은 2니까 다음 사람은 화성 아닌 카드를 내려놓되 더 높은 카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턴을 놨어요. 그럼 세턴이 7번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하면서 내려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턴이 멈춘 지역은 얘보다 높은 지역이잖아요. 화성보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 사람이 냈을 때는 여기 주피터를 냈는데 주피터가 기존에 3번에 있었나 봐요. 그럼 두 칸을 올라갈 때 여기서 행성을 또 건너뜁니다. 하나, 둘 하고 건너뛰었을 때 높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지금 세턴이 이쪽 칸에 있잖아요. 6번 줄. 그런데 주피터도 어쨌건 건너뛰어서 낮 지역이긴 하지만 6번 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우리가 지금 낸 카드를 또 내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점점 그 행성들이 높게끔 고도가 올라가는 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7 되면 더 이상 놀 게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패스를 하면서 패스를 외치게끔 한 상대방 사람이 선이 돼서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수투를 다 치우고 새로운 카드를 내면서 다시 릴레이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카드 중에 재미나게 2라는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이 2. 모든 카드가 있는데 2는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내려놨던 일식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랑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4로 대치를 해서 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식은 계속 위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동되면서 이 특수 카드, 일식 카드를 내면서도 좀 재미난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게 기본 룰이고 상급자 룰도 있어요. 상급자 룰은 2를 처음에는 빼놓고 숫자로만 진행을 하는데 게임이 재밌는 게 패스를 하게 되면은 패스를 외친 사람이 카드를 하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장만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은데 하다가도 패스를 외치게 되면 뭔가 루미큐브 패 먹듯이 카드를 한 장 가져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집중조사라는 또 액션이 생겨요. 기본 룰대로라면 나왔던 카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으로 집중조사는 저 친구가 카드를 냈는데 나는 그 카드밖에 없어. 그러면 집중조사라고 하고 나왔던 카드만 이제 앞으로 낼 수 있는 겁니다. 역을 한번 꼰 거죠.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파란색 카드를 내려놨으면은 내가 집중조사를 외치고 있다는 파란색 카드를 내려놓고 상대편도 이제 무조건 이 이후의 라운드, 그러니까 지금 이 릴레이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파란색 카드만 내려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그 고도가 더 낮아져야 되지. 반대로 기본 룰로 할 때는 고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집중조사를 하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한번 하고 나서 이해가 되면은 상급자 룰로 하면은 밸런스가 좀 더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집중조사가 들어간 뒤에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두 장을 뽑아야 되는 이거 게임이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리필 더미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안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이 가다가 더 이상 카드를 먹지 않고 계속 내려놓는 그런 흐름으로 가서 트릭 계산, 그러니까 내 손패를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써야지 하는 그 지킬앤 하이드 때도 그랬잖아요. 카드를 보고 이거 이런 순서대로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것처럼 이 프톨레마이오스도 무작정 카드를 막 내고 고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후반부쯤 갈 때쯤이면 내려놓고 상대가 없고 내가 또 내려놓고 없고 이런 약간 그 전략을 짠다고 해야죠. 탄을 짜는 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계산을 제법 해야 되는,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입니다. 커플이서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트릭 테이킹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 룰 빼고도 상급자 룰이 있기 때문에 기본 룰로 즐겨보시다가 익숙해지셨다면 상급자 룰로 즐기셔서 좀 더 깊이감 있는 그런 전략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만 하면 여기 있는 이 가격인데 지금 가렸네요. 19,900원이고요. 이게 지금 히파르코스라는 게임도 같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게임인지 아직 저도 이건 해보지 않아서 이 페이지 내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왕이면은 왜냐면 히파르코스가 14,900원인데 같이 사면 한 3만원 돈 되잖아요. 35,000원 꼴인데 같이 사면 29,900원이기 때문에 트릭 테이킹 좋다. 권일 작가님 게임 좀 믿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프톨레마이오스 보드게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위너스 서클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소개를 하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게 품절입니다. 품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구매하러 가셔도 늦으셨습니다. 하지만 뭐 중고라든지 아니면 이 게임에 대해서 알게 돼서 나중에라도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은 한번 찍어 놓도록 할게요. 이 위너스 서클은 크니지아의 게임이고요. 여러 부의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1판과 2판과의 차이 이런 위주로 비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2판인데 뭐가 달라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가이드 영상이다 보니까 뭐 1판과 2판의 차이점보다는 이제 위너스 서클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게임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경마 게임이고요. 배팅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각자 플레이어들이 7마리의 말에 각자 배팅을 해서 1등, 2등, 3등까지 말이 들어오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 그 배팅한 칩들 기본적으로는 이 룰이 약간 다양한 변형 룰들이 있는데 기본 룰 자체에서는 배팅한 칩의 개수들을 따져가지고 1등 중에서 배팅한 칩 개수를 보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이제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총 3번을 아마 경기를 할 거예요. 3마리의 말이 결정이 되면 마이너스를 내야 되는 꼴등말도 정해지게 되고 변형 룰로는 비딩을 이제 비공개로 하는 룰도 있고 비공개로 하다 보면은 뻥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 이렇게 칩이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0 칩도 있어가지고 이 말 건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배팅을 했지만 공개를 해보고 나면은 아니었네 하고 그 0칩은 빼고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아예 그냥 무조건 비딩 안 보이는 룰로 하시는 게 좀 더 흥미진진하고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지만
너무 이 게임에 대해서 모르고 뭘 가야 돼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 게임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 하신다면은 오픈해서 그냥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에 이 카드들 다 놓습니다. 그래서 쭉 깔아놓으면은 이 말의 컨디션이 위에 있는 거예요. 각자 내 턴이 되면은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말머리가 나오면 내가 이 말줄 중에 가고 싶은 말을 가는 거예요. 말이 자세히 보면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머리가 나오면 얘는 5칸 가지만 얘는 1칸 가고 뭐 얘는 2칸 가고 이렇게 저마다 다른데 이게 왜 다르냐면 주사위가 6면체잖아요. 그 중에 3면은 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말머리가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적으로 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림이 6분의 1 확률인 거죠. 이런 말 같은 경우는 말머리 나오면 1칸밖에 못 가지만 모자 나오면 20칸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너무 사기 아니야? 이 말? 하면서 다들 여기 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위너스 서클의 재밌는 점은 내가 이 말을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모자 나오면 이 말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말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달리면 이 말을 뒤집어 놓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턴이 됐을 때 이 말을 가고 싶은데 앞선 턴이 돌다 보면은 이 말을 누군가가 사용해버리면 내 턴 때는 쓸 수 있는 말이 몇 개 안 남아있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비대칭으로 턴이 돌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말이 다 이제 뒤집어서 쓰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앞면으로 돌려놓아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비대칭 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돌다 보니까 이 말이 왔으면 내가 이 말을 움직일 수 있는 턴이 왔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그게 꼭 모자가 나와야만 20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안 나오면은 제발 누가 모자 나오길 바라면서 다른 거를 이용하겠죠? 이걸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겐세이로 모자 나오면 말머리 나오면 무조건 이걸 가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비딩을 안 했으니까. 비딩을 만약 누군가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힘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자 나오기만 바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서 같이 배팅을 하면은 그 말이 우승할 확률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등을 하더라도 돈을 적게 먹는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혼자 넣었는데 이 말이 이겼다. 그럼 진짜 독식으로 그냥 혼자 1등하면 500을 받는데 심지어 여기다가 2배당을 했어. 곱하기 배당을 하면 1000을 받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임입니다. 말의 컨디션을 보고 배팅을 하고 서로 주사위를 돌려서 말이 달리고 1등 누가 먼저 했는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배당금 받고 총 3라운드를 거치는데 다음 라운드에는 이 막 칩들을 다 버리기 때문에 말마다 항상 라운드마다 컨디션이 좀 달라지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너스 서클 말고 로얄 토프라는 구판 기준에서는 말마다 특징이 아예 고정적인 게 있어요. 뭐 한방 말은 계속 한방 말이고 꾸준히 잘 달리는 말은 꾸준히 잘 달리는 말이고 그런 식으로 로얄 토프의 컨디션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이 달리다 보면 같은 칸에 있을 수 없는 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렸는데 이 말이 이미 말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칸에 놔야 되고 또 근데 말 있어. 그러면 뒤에 칸 놓을 수 있는 칸으로 계속 빠꾸를 해야 되는 그런 룰도 있기 때문에 자기 파티에 맞는 다양한 룰에 맞게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재미난 파티 게임입니다. 경마 파티 게임이 없다면 이 게임은 정말 고전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먹힐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추천드려봅니다. 하지만 추천드린 뭐예요? 게임이 없다. 품절이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메탈코인까지 들어가 있는 책박스 버전인데 이 가격이면 솔직히 품절 될 만하다. 나 없는데 놓쳤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잘 지켜보시다가 좋은 가격 나오면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게임 두둥 다윈의 위대한 발자취입니다. 행복한 바오밥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지금 현재 할인율이 뭐가 이래? 76%. 네, 41,300원입니다. 쭉 보시면 우선 할인 기간은 10월 8일까지예요. 10월 8일까지고 한 개 구매 시에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는 17이고 여기는 3개 구매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가격이 좀 쉬운 타일 배치 및 set 컬렉션 느낌의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윈이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코보이에서 출시된 다윈의 여정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윈의 테마긴 하지만 그랑 전혀 다른 요거는 좀 더 쉬운 패밀리 난이도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배가 이제 이렇게 돕니다. 론델 방식이죠. 이렇게 쭉쭉쭉쭉 돌면서 이 배가 멈춘 그 줄의 타일 중에 타일을 가져와요. 이렇게 자신의 개인 보드로. 그리고 개인 보드로 가져올 때 타일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는 바로 끝났을 때 이제 점수를 먹는 거고 요 해도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조사 토큰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요게 곱해서 이제 점수를 먹는 거고 그다음에 가이드 고용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뽑으면은 사람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요것도 최대 이제 2개까지밖에 안 돼서 먹기 전에 이제 쓰는 게 좋은데 요거는 가이드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앞으로만 가잖아요, 배가. 근데 뒤로도 갈 수 있고 한 칸 움직여가지고 좀 보너스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대표 동물이라고 하는 요런 왕관 표시가 있는 거는 다윈 토큰을 가져와서 이제 자기 앞에 놓는데 게임 끝났을 때 다윈 토큰을 갖고 있으면 점수 추가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타일들을 가져오는 이유가 자기만의 그런 점수 테크를 타기 위함도 있지만 각자 미션들이 있어요, 소위 게임에서. 그래서 이걸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론에 맞게끔 자기 걸
가져와서 점수를 계속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셋 콜렉션의 셋을 더 증대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빙고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줄을 모두 채우면은 그 채울 때마다 출판 토큰을 얻어가지고 이게 또 점수를 얻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타일 가져오면 어디서 가져왔냐에 따라서 또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요소가 있죠. 여러 명이서 하면은 내가 이거 먹어서 한 칸 가면 이 줄에서 상대편이 이걸 가져가겠네? 그럼 안 돼. 아이, 그럼 내가 이거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동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 토큰은 앞이나 뒤로 한 칸 움직이는 항해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이제 마주보고 있는 직선상의 타일 3개를 모두 교체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줄에 있는 타일이, 그럼 타일을 교체해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서 가이드 토큰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는 타일 그림에 이론 그림이 있었잖아요. 바로 점수 그림도 있고 나침반하고 해도를 곱하고 빙고 맞췄을 때 받는 출판 토큰마다 5점 먹고 이제 내 거 조건 맞춘 것마다 이제 뻥튀기 된 걸로 점수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인 토큰 보유한 사람이 2점 먹고 해서 점수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굉장히 쉽고 일러스트가 우선 너무 예쁘고요. 다인이라는 그런 종의 기원 이런 거잖아요. 동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일러스트가 좀 아이들, 그러니까 패밀리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하기도 좋고 게임을 처음 하는 분들 영업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그냥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어온 타일에 의해서 배가 어디에 놓이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편의 상황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패밀리 난이도인데 이거는 바오밥 라인으로 나왔네요. 바오밥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매니아 게임 같은 경우는 미드나잇 정글로 나오고 진짜 파티 게임은 야오라운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완전히 행복한 바오밥이라는 네이밍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짧게 지금 10월 8일까지 하니까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행복한 바오밥 엔스토어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아까는 다윈이요. 지금은 또 맨델. 뭐 요즘 생명과학 쪽이 대세인가? 지노타입이라는 게임이고요. 지금 펀딩 13일 남았습니다. 56명.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어떤 게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여기 텀블벅에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역시 지니어스 게임즈. 항상 그 과학적 테마. 게임은 게임인데 게임 내에서 테마 자체가 굉장히 교육적인 테마로 놓는 그런 지니어스 게임즈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생물과학입니다. 그래서 맨델 아시죠? 맨델 형질의 법칙. 유전의 법칙 해가지고 아빠, 엄마 있으면은 요거가 반드시 가져와서 형질이 섞인다. 뭐 그런 건데 그것을 보드게임 테마로 넣었어요. 이것만 들었을 때는 뭐야 이거 뭐 되게 교육적이고 어려운 느낌 아니에요? 좀 뭔가 보드게임 업장에서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게임이 또 해보면 굳이 뭐 이 맨들 테마 안에도 일꾼 놓기, 카드 맞추는 거, 미션 수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어디서 말했던 것 같은데 지니어스 게임에서 나온 게임들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확실히 테마를 덜어내고라도 보드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메커니즘을 갖춘 게임이었어요. 지노타입이. 우선 여기 이제 주사위, 자손 주사위라고 해서 1, 2, 3, 4 4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X, 돌연변이가 2개의 면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4개가 있고요. 부모 유전자 타일인데 보면은 R, F, G, T가 있는데 이게 그 완두콩으로 말하면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크기라든지 그 색깔이라든지 주름 이런 요소들이에요. R이면은 우성이라고 하죠. R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우리 좀 생각이 나시죠? 우성. 우성 알잖아요. 그래서 R이면 그냥 완전히 우성인 거고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있어도 그래도 우성인 거고 근데 소문자 R이 있으면 이제 그땐 열성인 거죠. 그것들에 따라서 완두콩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또 4종류로 나뉘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렇게 완두 카드들을 가져오거든요. 완두 카드들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질, 이 완두 카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대문자 FF, 얘는 대문자 G, 소문자 G, 대문자 T, 소문자 T 이 형질을 검사를 해야 얘가 끝나고 8점을 주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 형질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중에 주사위 드래프트를 하거든요. 그 드래프트를 할 때 주사위가 2면은 대문자 G, 위로는 소문자 G잖아요. 형질 우성이긴 우성인데 다른 형질이라서 2종 우성이었나 뭐 그런 이제 전문 용어가 있지만 저희끼리는 그냥 GG 다 G인데 분명 알파벳 다 G잖아요. 근데 이것도 G지, 이것도 G지. 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이거 큰 G는 좀 크게 말해주시고 작은 G는 작게 말해주면 GG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해돼요. 그래서 2번을 가져오면은 GG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주사위를 가져오면서 여기 칸을 가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럼 이건 미션 수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R 가져와서 여기를 메꾸면은 얘는 5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을 하는 방식이 이 메인보드 내에서 일꾼 놓기로 진행이 돼요. 게임의 큰 흐름이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 메인 매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먼저 보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매 가이드에서만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게임판이 보시면 일꾼을 자신의 일꾼이 처음에 3개를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3개를 갖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일꾼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물론 있고요. 게임이 처음엔 일꾼을 놓고 주사위 드래프트를 해서 아까 형질, 내가 맞는 형질들을 가져오고 그 뒤에 내가 게임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게임을 업그레이드, 내 구성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구매 단계 해서 1, 2, 3단계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이게 총 5라운드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5라운드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점수를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주사위 배치 시에는 이제 뭐 돈도 가져오기도 하고, 이 주사위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일꾼만 놔요. 일꾼만 놓는데 내 개인판에도 보면 일꾼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삽처럼 이렇게 삽 그림이 있습니다. 이 정원 가꾸기라는 액션 칸에 놔야만 이 정원밭 두 곳에다가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가 갖고 있던 완두 카드 중에 이거 연구해야지 하는 것을 여기다 묻는 거예요. 여기에다 묻어야만 다음에 주사위 드래프트 단계에 가져와서 여기다가 주사위를 놓고 형질을 놓는 겁니다. 칸이 3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 드래프트 때 주사위를 가져오는 것도 3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나 이번에 한 5개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 옆에 임시 주사위 칸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일꾼 놓기 할 때 여기다가 일꾼을 놔두면은 그때는 일회성으로 여기도 주사위를 가져올 수는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만약 영구적으로 갖고 가고 싶으면 정원밭이라든지 주사위 가져오는 칸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는데, 일꾼을 늘리는 것은 여기 연구 향상이라는 그런 구매 단계에 비품을 사듯이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밭이 3개 혹은 4개가 되기도 하고, 주사위도 3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4개, 5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또 재미난 요소는 일꾼 놓기라는 게 선이 중요하잖아요. 일꾼 놓기 때 먼저 놓는 액션의 이득이 있고, 연구 향상 턴에 가면은 이때는 꼴등이 먼저 사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라도 그 물건을 사면은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있잖아요. 이 검은색이 그 해당 가격이에요. 밭이 지금 2원인데 내가 꼴등이었어요. 그럼 내가 2원 주고 밭을 사면은 밭이 가격이 3원으로 올라가서 다음 사람은 3원을 내고 사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패스 했는데 제가 다시 왔어요. 2원 내고 샀는데 내가 또 3원 있어. 그럼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밭을 또 살 수 있습니다. 구매 제한은 없고 모든 사람이 패스할 때까지 구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돈을 또 많이 보유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게임에서 돈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미션 완수하면은 완수한 만큼 돈도 주고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 은행 금고라는 곳 가서 2원 먹거나 아니면 주사위 드래프트 시 선부터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 여기서는 내가 먼저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이런 곳에다 일꾼을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매라운드 동전을 올려놓는데 먼저 일꾼을 놓은 사람이 동전을 먹는 그런 보너스 요소도 있어서 돈 관리도 좀 제법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사위 놓는 칸, 일꾼 외에도 엔진을 굴려주는 조수를 살 수 있거든요. 조수 카드가 있어서 이 조수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영구적인 효과를 주는 터라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도 조금 비싸고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꼴등이 아닌 턴에서 사기에는 또 제법 비싸고 그런 느낌도 있어서 밸런스가 그런 점에서 재밌습니다. 5라운드라고 이걸 5번 다 살 수 있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이런 뭔가 맨델 그런 테마는 진짜 좀 잘 짜임새 있게 몰입된다 그런 요소로서 들어가 있고, 그걸 덜어내놓고 그냥 일꾼 놓기, 그 다음에 주사위 드래프트, 내 거 엔진을 굴리는 그런 요소로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웨이트가 보면 2.8, 2.9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2점 중반 패밀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이 또 재밌는 게, 그러면 여기다 그냥 쥐직원, 소문자 쥐건 이렇게 그냥 박아놔도 됐잖아요. 굳이 이렇게 찾게 어렵게 안 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이건 대문자네, 이건 소문자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됐는데, 이렇게 놓은 이유는 이 부모 형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꾼 놓는 칸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남들이 다들 이 대문자 쥐를 원해. 근데 난 대문자 쥐지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꾼을 딱 놓고 이 부모 유전자 스타일 중에 이거 뒤집어 보면 소문자만 있는 게 있어요. 부모가 열성 부모인 거죠. 그래서 열성 부모 소문자 쥐지를 여기다 예를 들어서 놓으면은 대문자 쥐지가 안 나오는 거죠. 1 같은 경우는 대문자지 소문자지, 2도 대문자지 소문자지, 3은 소문자지 소문자지, 4는 소문자지 소문자지 해서 원래대로라면 소문자 쥐가 나올 확률이 숫자 4번밖에 없었지만 소문자로 바꾸면은 로마 숫자 3까지도 소문자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떤 거를 필요하느냐, 물론 주사위를 던지는 게 확률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걸 필요하느냐에 맞춰서 나는 유리하게 혹은 상대는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부모 형질을 바뀌는, 이것도 굉장히 좀 이 게임만의 유니크한 재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적인 부분은 물론 그걸 좋아하신다면 뭐 그거는 진짜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보드게임으로 재밌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니어스 게임즈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저는 가장 보드게임적인 느낌으로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노타입 지금 10월 2일까지 펀딩하고 있고요. 가격은 주기율표도 그렇죠. 과학 테마니까 54,000원이네요. 54,000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상 지노타입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예, 다음 게임은 세키가하라입니다. 이 게임은 여기도 써있지만 2011년에 출시됐던 어떻게 보면 고전 명작입니다. 고전 게임이에요. 그리고 GMT사에서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워게임 만들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이제서야 한글판이 또 나오네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구매가가 뭐 옛날에 10만 원 넘어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3만 원 가격 진짜 살벌하게 나온 것 같아요. 중고가가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건 명작 가격 치고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온, 거기서 우선 첫 번째 놀라운 점이 있고, 세키가라는 워게임인데 1대1 전용 게임입니다. 그래서 1대1 전용 게임이면서 워게임 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워게임 중에서도 약간 좀 초급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입문용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테마는 우리 가이오트 형님이 말해준 이거 라이브 TMI라든지 아니면 글들이나 그 안에 동목내 룰북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잊고 게임을 진행하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게임 좀 몰입하는데. 왜냐면 뭐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막 전진하고 죽이고 막 주사위 던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이 부대가 지금 이때 막 왼쪽으로 돌아서 이 부대는 배신을 하고 막 이런 역사적 테마를 알고 접근했을 때 몰입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보시는 게 좀 더 좋긴 좋죠. 게임 시간 보시죠. 180분. 이게 장벽이죠. 이제 워게임의 입문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1대1 게임보다는 어느 정도 높다. 좀 제법 이제 잔룰이 좀 있어요. 워게임이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을 하려고 해도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게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노에러로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오면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까지 감안하면은 뭐 이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익숙해지고 이 게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은 그 뒤부터는 굉장히 빠르게도 또 진행할 수 있고, 라운드가 딱 끝나면 끝나는 것도 있지만 콜드도 있거든요. 적의 군주를 죽이거나 그러면 콜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전략적으로 뭔가 잘하면은 게임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 세키가라는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자신의 병 말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재미나게 이제 내 것만 보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제가 이제 검은색인 거죠. 이 문양이 이제 세키가라 전투에 참여했던 가문의 문장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이제 공격력이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3개의 공격력이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건 2개의 공격력이 있는 거죠. 카드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적과 대치가 되면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할 때 이 수치로 대결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 수치가 많으면 그럼 무조건 깡패네?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몰아가지고 한 대 막 얘네들 몰아가고 부대로 몰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를 쓰려면 내 손에 그 가문의 카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좀 조건이 또 있죠. 진군시켜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는 얘가 어떤 부대들인지 몰라요. 설령 그 부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카드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블러핑도 있고 막 좀 포커페이스 전략도 필요해요. 물론 이제 싸우다 보면은 패가 죽기도 하고 오픈돼서 정보를 알게 되기도 하고 약간 유추도 하거든요. 디덕션처럼 저쪽 그럼 제 부대겠네 하는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이 게임을 정말 많이 해서 어떤 병종과 어떤 부대가 있는지를 파악했을 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고요. 전략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투도 그냥 단순히 이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또 배치할 때 가문이 기존에 있었으면 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제 칼 그림이 있는 특수 카드를 사용하면은 총이나 말 같은 게 또 있으면 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스가 되는 요소도가 있어서 룰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면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길가에서 붙었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야전이라고 하나요? 평지에서 서로 붙었을 때 싸우고 막 이렇게 밀고 하는 방식인데, 얘보다 공격력이 더 세요. 그러면은 얘는 그 공격력이 높을 때까지 공격을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서로 누가 공격력이 계속 높을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필드전으로 가고 공성전도 있습니다. 이게 수성을 할 수가 있는데, 수성은 재미나게 방어를 하고 공격이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얘가 포기할 때까지. 그런 야전이냐 혹은 수성 공성전이냐 그런 재미도 있어서 전략적 배치. 그러니까 내가 병종이 좀 약해. 왜냐면 머릿수로 싸웠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게, 제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위드 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압박을 좀 피하려면은 최소한 2마리 정도 있으면 그냥 성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약간 수성을 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의 백미죠. 세키가라의 백미 배반이 있는데, 배반은 상대가 병력을 이렇게 썼어요. 아까 가문이 3이면 3공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이 있으니까 썼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배신을 때려라고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카드가 갖고 있으면은 상대편이 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한 번 더 이 카드를 또 내야 돼요. 이 카드가 있는지. 근데 만약 없어, 이 카드가 마지막 카드였어 쓴 게, 그러면은 이 공격력이 저한테 돌아와서 제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배반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카운팅도 좀 있는. 처음 세팅하고 보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치를 할 때 그 지도에 그림이 있어요. 첫 배치에 이렇게 얘를 뭐 몇 개를 배치해라
숫자가 있고 그렇게 고정 배치 플러스 이제 랜덤으로 몇 개만 또 깔리기 때문에 약간 뭐 리플레이성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전황을 알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뭐 이동도 하고 전투도 하고 병종이 많으면 부대 몰아가지고 막 우르르 가면 되겠네 하겠지만 이 TNT가 또 어디예요? 워게임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대가 많으면은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동력이 저하가 된다든지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게임이 전략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히 워게임의 기본적인 요소, 워게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워게임이구나 할 만한 그런 재미난 요소들은 좀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보통 워게임 하면 막 좀 주사위가 또 많이 쓰이잖아요, 기본 게임들에서. 그래서 주사위 운빨 막 게임이네 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도 하는데, 이거는 주사위가 없이 정말, 물론 이거 카드 운빨 막 게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카드가 없으면 불리하면 굳이 그 부대를 가지고 전투를 안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선택, 내가 이제 운신의 폭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키가라는 워낙 고전 작품이다 보니까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흘러가는 느낌인지는 진짜 너무 많은 리뷰라든지 뭐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진짜 구매 포인트를 찝자고 하면은 중요한 건 이건 1대1 워게임이긴 하지만 그걸 같이 해줄 3시간이라고 아까 봤잖아요. 최소 뭐 2시간, 3시간을 나와 같이 워게임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게임은 정말 재밌거든요. 물론 이제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게임 자체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그래도 그런 워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본 또 외색이 좀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것만 표지만 그렇고 실제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추상 전략 느낌? 보드가 이런 느낌이라서 굳이 막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라서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그때의 상황과 느낌을 한번 간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세키가라는 지금 코리아 보드게임에서 출시됐고요. 다이브 다이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9,600원에 9월 21일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만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늦지 않게 한번 빨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세키가하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임 하나 남았네요. 두둥 태양 너머로입니다. 이 BTS 여기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주TV에 태양 너머로 그 먼저 보기 영상을 담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매력, 그리고 어떠한 점이 이거의 재미의 포인트인지는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잘 담았고,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출시 전부터 좋아했던 게임이라서 아레나에서 이게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레나에서도 계속 즐기고, 언젠가 한번 라이브에서도 기대되는 게임 뭐예요? 라고 어떤 분이 여쭤보셨을 때 제가 이제 BTS, 저는 태양 너머로가 좀 최근에 했을 때 재밌었다라고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걸 보면은 그래픽이 없잖아요.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야? 뭐 옛날 게임이야? 아까 그 세키가라 정도의 그런 워게임 무슨 옛날 게임 같은데 싶겠지만, 요즘 유로 게임들 막 그래픽 찬란하고 일러스트 막 샤방샤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과는 다르게 이 게임은 그런 그래픽적인 요인보다 이런 아이콘, 그리고 이런 효과, 이런 텍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아마 들어갔으면 저는 그게 좀 더 좀 어수선하고 보는데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괜찮다. 베스트의 그래픽이야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게임을 했을 때 이 게임을 즐기는데 온전한 정말 최적화된 그래픽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너머로는 엔진 테크트리의 맛을 정말 그대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임이고, 한편 보드에서는 테크트리를 타면서 가고 우주 보드가 있거든요. 이 보드 내에서 우주선을 보내면서 거기서 영향력 싸움을 하는 게임입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흐름이 두 개예요. 요거. 그러니까 테크를 타서 레벨을 1, 2, 3, 4해서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거냐. 기술을 발전시켰을 때의 장점은 기술을 4단계를 빨리 발전시키면 이 게임의 미션 중에 하나인 기술 4단계 레벨 습득하면 거기다가 내가 미션 임무 완수 디스크를 놓을 수 있기도 하고, 이 기술 트랙마다 점수가 있습니다. 1번 트랙은 1점, 2번 트랙은 2점, 3번 트랙은 3점, 이렇기 때문에 기술 점수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의 매력인 이렇게 기술 색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뭐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특색이 확실하게 잘 살아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태클을 가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단계가 녹색이에요. 그러면 이 2단계를 펼치려면은 이 녹색 색깔하고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녹색 있죠? 여기도 녹색이 있죠? 갑자기 녹색에서 2단계의 태클을 탔는데 다른 색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색이니까 무조건 이쪽도 녹색, 이쪽도 녹색 이런 건 아니고, 보시면은 다른 색들이 들어가 있어요. 최대 2개까지의 색이 멀티로 겹쳐 있기 때문에 2단계부터 열릴 때는 그 기술 카드의 효과가 복합적인 거죠. 한 가지 색상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가지 색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카드를 펼쳐서 내려놓을 때 이 기술 개발을 한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2장 중에 보고 이게 지금 내 상황이 더 맞는 것 같아 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빨리 한다라는 것은 그런 뭔가 나의 흐름으로 내가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판을 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내가 깔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따라와서 그 액션을 사용한다거나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게 어떤 상대에게는 안 맞는 난 저게 더 좋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기술 테크는 그런 매력이 있고, 물론 기술 테크는 당연하지만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갈수록 점점 강력해지는 그런 당연한 것도 있고요. 마지막 후반부쯤 가는 것만큼 뭔가 특정 강력한 기술도 주긴 주지만 이제 끝내기 점수, 여러분이 이제 어떤 테크로 어떤 구성을 갖췄냐에 따라서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 행성계에서는 비행기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돌아다니면 여기 4개의 행성이 있고 행성계라고 이렇게 3개의 또 행성계가 있습니다. 내 비행기가 들어갔을 때 내 비행기의 영향력이 그 칸에서 노인 구역에서 가장 높으면 디스크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스크를 왜 내려놓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게임을 할 때 요 말 보이시죠? 이 말을 내가 원하는 칸에 놓고 그 해당 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꾼 놓기라기보다는 행동 선택 게임인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은 이 토큰 하나로 내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존에 있던 자리를 또 액션을 수행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칸을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 그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번에 저거 해야 되는데 제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턴 순서? 그러니까 이 액션 토큰을 놓는 그 순서의 재미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계산을 하는 맛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행동을 수행하고 나면은 내 보드판에서 생산을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산 단계라고 써 있잖아요. 내 생산이 인구를 하든지 혹은 광석을 뽑든지 혹은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인구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기술을 개발할 때 인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능력을 쓸 때도 인구를 좀 갈아서 뭐 내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인구가 영구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한 카드를 배치할 때마다 연구를 내가 우죽순 막 4단계로 빨리 달리는 게 아니고 1단계도 다 배우고 2단계도 다 배우고 막 3단계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기술은 많이 배우지만 뭐 인구는 다 나가 있고, 그러면은 인구가 나간 만큼 뭐가 단점이냐면 이 주사위로 인구와 우주선을 같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급품이지만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 옆면에는 비행기 그 우주선이 1부터 4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다 써버리면은 그만큼 비행기로 쓸 주사위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모든 플레이어가 20개를 동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한 게임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럼 인구를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이 슬롯이 열린 만큼 인구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데 그럼 이 줄에 있는 보급품을 하나를 인구로 가져오고 또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이 줄에 있는 보급품을 인구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지금 홈이 살짝 보이잖아요.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인구 생산하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5개가 있잖아요. 놓여진 게. 그럼 내가 생산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생산을 해도 인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이 생산 토큰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 증가 토큰을. 이 토큰을 열려면 행성에 가서 여기다가 이런 토큰들을 놓는 겁니다. 식물 토큰들. 비행기가 가서 여기다 식물 넣고 여기다 식물 넣고 여기다 식물 넣고 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지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한 만큼 인구를 많이 데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테마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잘 어우러져요.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놔야 되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은 뭐 녹색 같은 경우는 이 기술 토큰을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라고 해요. 우리가 막 자급자족을 하던 시기에서 자동화를 하면은 이거 하나는 완전히 올라가기 때문에 구멍이 계속 영구적으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토큰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데, 행성 같은 경우는 단점이 영향력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다가 막 토큰을 깔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수치의 영향력을 가진 비행기가 오면은 내 거 토큰은 다시 내 게임판으로 돌아오고 상대편이 또 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계속 수싸움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술 테크는 기술 레벨 4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행성계 같은 경우는 이 행성을 지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분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성을 지배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내 디스크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신발 그림 있죠. 장화에 보면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3이라고. 이 수치만큼 내 비행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배는 내가 수치가 몇이건 간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제일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1이더라도 내가 있으면 그냥 내가 토큰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정복을 하려면 최소한 이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2가지 조건이 되고, 이렇게 노란색에 테라포밍이 있어요. 테라포밍을 하면은 그 행성을 지배를 하면서 카드를 영구적으로 가져옵니다. 여기에 놓였던 디스크에 플러스 내가 원하는 디스크를 또 하나 놔서 2개의 디스크를 영구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밑에 보이는 이제 보너스 점수, 행성계의 여기 점수도 먹고 정복 효과라고 하죠. 그 정복 효과도 받아서 이 행성은 먹으면 좋겠는데, 이 행성은 소위 맛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막 내가 먹어서 다음 턴에 정복하려고 하면 또 누가 와서 영향력으로 지배 토큰 뺏기고 막 왜냐면 결국 2턴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배도 해야 되고 정복도 가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견제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물 토큰이랑 광석 토큰, 이 2가지 종류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게 달라요. 하나 그림만 있으면 무조건 그것만 놔야 되고, 2개가 있으면은 둘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위에가 열리면 이제 사람을, 인구를 뽑는 거고,
두 번째로 밑에 칸이 열리면 요 광석 자원 요거를 얻게 됩니다. 이 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여기서 보면은 뭐 테라포밍을 할 때라든지 우주선을 건조할 때라든지 어떠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이 게임에서 이제 쓰이는 자원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딱 스크린 보이시죠? 광석 두 개를 내면은 사람 하나가 비행기 2로 변신한다. 근데 이미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내가 여기다가 인구도 이미 뽑아놨어야 되고 그런 뭔가 다양하게 선행 조건을 챙겨놔야 되는 굉장히 머리 쓰고 순서를 짜고 전략을 잘 구상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할 때마다 이제 카드가 어떻게 깔리느냐에 따라서 리플레이성도 정말 무궁무진하고 여기 기술보드뿐만 아니라 행성계 같은 경우도 여기 B단계 행성과 A단계 행성 이게 두 개가 나뉘거든요. 이 행성이 어떻게 깔리느냐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게임은 이 업적이 4장을 오픈을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레벨 4단계 연구랑 행성계 4개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이거는 게임의 큰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탈 거냐 태클을 탈 거냐 행성을 지배할 거냐는 딱 기본적으로 놓고 나머지 2개가 이제 랜덤으로 깔립니다. 요것도 성향을 좀 다르게 놔요.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4개의 카드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토큰을 4개 되면은 그게 트리거가 돼서 한 바퀴 돌고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고 밸런스도 좋고 나는 뭐 광산 테크 나는 뭐 테크가 아니라 뭐 전략적으로 잘 밸런스도 짜야 되는데 또 너무 어설프게 밸런스가 짜면은 특출나게 어디서 점수가 밀리고 이런 요소가 있어서 게임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하면 푸코라든지 카네기 이런 좀 정보를 보고 서로 이제 같이 견제를 하고 수싸움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 내 거 할 거 하고 내 벽 게임 말고 그런 게임 말고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쟤는 저거 잘라야 되는데 얘가 이거 나 자르겠는데 막 이런 서로의 긴장감 텐션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번에 나온 이 확장 3명의 지도자들 확장에서는 카드풀이 늘어나는 확장과 더불어서 이제 그 기업이 이게 이제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판도 2개가 추가되고 가장 재밌는 게 이제 지도자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테포마 서곡 같은 느낌인데 지도자도 여러 장 중에 하나를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란색 중에 내정 지도자 중에 하나 받고 빨간색은 군사 지도자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군사 지도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행성계 나가서 우주선에 영향을 좀 더 미치는 그런 지도자들이고 내정 지도자는 이제 기술 테크 쪽 내가 이제 자원을 관리한다든지 뭔가 운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2개를 한 장씩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갖느냐면은 인원수 플러스 2만큼 다 오픈을 하고 스네이크 드래프트를 해서 가져갑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가져갈 수 있지만 다음번에 남은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되고 뭐 나중에 중간에 낀 사람은 좀 늦게 가져가긴 하지만 둘 다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빨간색 군사 지도자를 가져가면 다음에는 내정 지도자를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딱 내정과 군사 지도자를 각각 페어로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 모드가 생겼어요. 원래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솔로 모드도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구성물들 기술 카드라든지 행성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건 카드들도 다 추가가 돼서 좀 더 다채롭게 리플레이성이 높아진 그러니까 본판을 좀 많이 한 분들에게는 이 확장이 들어가면은 재밌겠네? 좀 뭔가 좀 신선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판과 확장이 같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즐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 우선 본판만 즐기다가 좀 질렸다 싶을 때는 확장 넣어야지 이렇게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이 나왔지만 시기적으로는 이게 한 지금 3년 정도 시기 텀이 있는 확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전략 아까도 계속 누차 강조하지만 전략 게임 테크트리 타는 맛 좋아하는 게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께 진짜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한 판 끝나면은 또 하고 싶어요. 그런 게임 있잖아요. 한 번 게임 끝나고 나면 이것도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하고 싶은데 해서 세팅할 때부터 재밌는 게임 그런 게임입니다. 확실히 지금 요거는 또 특히 이번에 보드게임 이렇게 설명회도 열리고 아레나를 통해서 대회도 열린다고 해요.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버건디 최근에 핫했잖아요. 버건디 그 스페셜 에디션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태양 너머로 세트 풀 세트 그러니까 본판하고 확장까지 포함된 게 109,000원에 현재 아스모디 코리아 엔스토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즐겨본 9월 하반기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제가 곧 버스를 비행기 공항을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좀 초조하게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소개한 게임들의 태반은 먼저 보기라든지 아니면 우주TV 영상에서 한방의 신작 소개 같은 영상으로 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싶으시면 꼭 그 영상들 체크해 보셔서 완벽하게 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